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월 대비 9.6포인트 하락한 65.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인 80을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율 기준 67만 6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1% 늘어났는데 지난 1월 10%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한 지 단 한 달 만에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 속에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대면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이 양국 대표단과 따로 회담하며 삼각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7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88로 집계되면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지표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는데요. 이날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4년 만에 또 이 소비자 기대 지수는 12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이 고용시장 전망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갈수록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에 대한 발언을 기대감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면서 이날까지도 지수 하방은 막혔습니다. 약보합 마감한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는 이날도 3%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구리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구리 관련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또 보안주들 갑자기 떠오르고 있죠. 이 모건 스탠리 자회사가 지니언스의 지분 5% 가까이를 신규 취득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보안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고요. 또 AI, 오늘 강력한 이슈 하나가 있죠. 한국을 찾은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KT 등 국내 기업을 잇따라 만나서 AI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오늘 재료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또 화재 관련주들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삼린청이 전국 모든 지역에 한해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오늘 피해 지역에 헬기 87대 그리고 인력 4,900여 명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하루빨리 진화되길 바라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소폭이나마 힘주고 있네요. 2620선 막 돌파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외국인과 동시에 기관까지 다시 한번 셀 코리아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31%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이네요. 709선, 710선이 막 무너진 모양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기관은 열심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보합권에서 약간의 매수와 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이 시각 소폭이나마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급량이요. 오늘은 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말라붙은 모습이 관측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영향도 있겠고요. 또 원달러 환율에서 이 강달러의 영향까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은 오늘 시장입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양대 지수가 엇갈리는 흐름이 좀 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강관 그리고 가스관입니다.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세일즈를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죠.
1박 2일의 방한 일정 중에서 이 첫날은 한덕수 권한대행,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났었고요. 또 SK와 포스코, 한화 등 이 국내 에너지 인프라 분야 기업들과도 두루 만나서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예상대로 반등을 잘 나오고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이상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좀 힘을 못 내고 있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죠. 아무래도 뭐 국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과 정치적인 일단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누르는 느낌이 좀 강하다 정도. 어쨌든 지금은 비정상입니다. 자, 일단 시장, 우리나라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선물지수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못 넘어간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빠지지도 않아요. 잘 버팁니다. 수급 쪽으로도 괜찮아요. 수급 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가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한 3주 동안의 기관과 금융투자 지금 수급인데 매수세가 좀 우위에 있죠. 지금도 잘 팔질 않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샀다가 어제 조금 735억 정도 매도한 게 아니고 그냥 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몇천억도 아니고 코스피인데 그래서 뭐 오늘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거의 뭐 관망 기조죠. 뭐 몇천억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수급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지수도 넘어가고 싶어 했는데 안 넘어가는 것은 유럽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코스피는 그래도 양반인데 코스닥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어제도 코스닥이 한 1,200개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서는 상승수가 많았는데 개수가 많았는데 코스닥이 지금은 하락수가 더 많습니다. 867개 하락, 상승은 709개.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줘서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무너뜨리지는 않는데 오늘 뭐 전선주, 그다음에 뭐 보안주,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부터 해서 뭐 희귀금속 관련주, 그러니까 결국 뭐 구리 관련주, 그다음에 재난 관련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 이슈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나와서 뭐 시장이 뭐 다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뭐 특별한 뭐 지금 큰 악재가 나와서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뭔가 큰 악재가 나와서 해외 시장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 급락을 하면 코스피도 이렇게 떨어지고 코스닥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누르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양호하고 코스닥도 해서 좀 답답해요. 지금쯤이면은 코스피는 여기를 넘어가지고 코스피가 안 넘어가면 코스닥이라도 이렇게 따라가 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 종목들이 좀 더 쉽게 매매하기가 더 좋을 텐데 누르다 보니까 아무 종목이나 건드렸다가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다니까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뭐 폭락은 모르겠는데 이게 찔끔찔끔 떨어지는 것도 답답할 거고 또 오르지 않으니까 또 답답할 거고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어제처럼 로봇주들 흔들리거나 뭐가 종목들이 오늘도 아침에는 대부분 다 종목들이 올랐다가 또 밀리게 되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럼 왜 그러지?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이유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타당한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제 탄핵 선고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불확실성에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공매도 이야기,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떨어지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과거에 그 박근혜 탄핵 선고가 됐을 때 당시도 보면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 시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그때가 2016년도 12월 달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강한 흐름들이 상승장에 왔었어요. 2017년도 차트를 보면은 이때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불안감과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시장은 쉽게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2016년도도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때 탄핵 선고가 되고 나서부터 해서 이게 올랐는데 사실 이게 올랐던 거는 그래서 올라갔기보다는 눌러놓고 이때 당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막 불거졌었고 그다음에 여름 때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힘을 냈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뭔가에 지금 좀 답답한 흐름들인데 빨리 결과들이 나와서 2017년도, 2016년도 이때도 마찬가지. 2017년도에 상승장이 왔었던 거는 이제 그런 호재들. 근데 지금 미국은 뭐 경기 침체 뭐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관세를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됐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그 신뢰 지수도 그래서 떨어졌던 거고 경기 전망치도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강하게 매겼을 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전날 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예하는 혹은 약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면제까지 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잘 반등을 줬는데요. 유럽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잘 반등 주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좋아요. 넘어가게 생겼죠. 또 유럽 시장, 독일장도 마찬가지고 또 사상 최고치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잘 반등 주고 있고.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이제 심하게 매기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로 흘러가게 되면 다시 미국 시장은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반등 주고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답답하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뭐 전국적인 뭐 산불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대내적으로 심리가 좀 얼어 있죠.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가 뭐 경제도 안 좋다 그러지, 지금 뭐 산불도 났다 그러지, 정치적으로 혼란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쉽게 엔터가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매수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않게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요것만 잘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차피 개인들이 사서 시장을 땡겨 올리지는 못하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만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한 1에서 2% 정도의 강세, 요 정도만 나와주면 되고요. 코스닥도 지금 계속 음봉 어제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마이너스 0.07 약보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1%, 2% 요것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1%대에서 2% 정도의 상승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좀 마음을 조금 더 놓고 종목들을 좀 더 공략하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사야 되는 게 맞지만 관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심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종합지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심리, 그다음에 뭐 실적 모든 게 다 들어간 차트가 결국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가 지금 답답하게 지금 꼬여 있으니까 일단은 관망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지금 시장에서 물려도 그래도 이슈가 있는 쪽에서 어느 쪽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면 제 눈에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덜 타격을 받을 거고 결국은 이슈가 나와서 트럼프가 알아서 올려주고 아니면 뭐 샘 올트만, 뭐 젠슨왕 이런 사람들이 뭔가 발언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오늘도 지금 뭐 사티아 그 어디에 인텔, 뭐 보안 뭐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보안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뭔가에 지금 뉴스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쪽들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로 그나마 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양봉이 안 나와요. 근데 나올 때가 됐어요. 어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도 안 나오고 그럼 오늘이라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시장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비정상적이지만 나쁜 시장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체크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오늘이죠. 크게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 있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또 국내 사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한편에 보유한 종목의 대차장고 비율이 5%를 넘어가면 경계를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 크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챙겨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반드시 비중까지 세 가지 다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DK락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DK락 또 나와줬네요.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 보자면 0.5%가량 살짝 내려서게 되면서 7,980원 선, 거의 8,0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DK락이네요. 오늘의 이 매수 전략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DK락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뭐 급등이 나오면서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한 가운데서 공략할 만한 종목은 이슈가 살아있는 쪽,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 그러면서 급등에 있지 않은 애들,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서 DK락이 제일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막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코스닥이 물론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어제 정도의 양봉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반등 시작됐고 유럽도 지금 신고가 가려고 강세. 유럽이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죠.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 유럽 경기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고요. 되게 안 좋아요. 뭐 작년 재작년만 보더라도 뭐 빵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있고 막 물가 막 폭등하고 있고 전기세도 막 폭등해가지고 막 못 살겠다. 뭐 그러고 막 뭐 영국도 프랑스도 그러고 막 이민자들 받았더니 뭐 거기도 막 혼란스럽고 뭐 장난 아니고 막 그런 거 막 기사로 많이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유럽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안 좋으면은 유럽도 뭔가 손 놓고 있을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 쪽으로 지금 틀었단 말이에요. 돈을 풀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세 부분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계속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관세 부분을 면제해 주는 부분을 보면서 뭔가 선물을 주면 뭔가 돈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그걸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의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유럽 시장 강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아시아 시장 뭐 폭락 없고요. 유럽 시장도 폭락 없고요. 오히려 유럽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 계속 얘기 나오죠. 그래서 계속 돈을 푼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자산 시장들을 계속 땡겨 올리고 있고 미국 시장도 트럼프가 지금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돈을 뭐 1,000조 풀 거다, 2,000조 풀 거다, 경기 부양 대 5경 풀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그냥 돈을 막 풀어댄단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분명히 또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한데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코스닥에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아침에서 매도 좀 나왔다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미가 뭐냐면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 종목들은.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뭐를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인프라 구축 관련주. 그래서 제가 전선 테마도 그렇고 원전 테마도 그런 쪽이다.
근데 LNG 가스선 얘기는 이번 주에 일정이 있고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가스 전 세계에 세일즈하겠다고 계속 얘기 나와주니까 그러면은 그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바닥 쪽에 있고요. 이슈 아직 사라진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끝난다고 이슈 뭐 사라져서 뭐 알래스카도 다 줬다. 뭐 랜드마크 다 줬으니까 이제 들어오지 마 이것도 아니고 계속 알래스카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서도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정책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 뻔한데 그래서 그쪽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들은 순환매도 나오는데 못 올라간 쪽들 이따가 또 시장 잠깐 볼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바닥을 좀 치는 왜냐면 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아마 코스닥 종목들도 아마 점점 상승 종목수가 아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오랜만에. 어쨌든 그래서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잘 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도 DK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DK랑 만나봤고요. 저희 자세한 이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고 와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3월 17일 SPG 25,55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진 못했고요. 또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DK락 4거래일 연속 만나봤었죠. 각각 8,300원, 2.5%, 마찬가지로 8,300원, 2%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8,280원, 1%, 그리고 21일 8,100원, 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3월 24일 동양철관 95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5일 DK락 8,110원, 1%의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DK락 그리고 동양철관 두 가지를 봤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이 DK락의 전략 그리고 매수가까지 어제와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DK락 차트 보고 퍼스텍 잠깐 보고 또 DK락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중을 막 늘려갖고 뭐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보다가 한 만만해 보이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시장이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는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지금 코스닥이 뭐 1%, 2%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없잖아요. 눈으로 봐봐요. 지금 뭐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 뭐 2%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폭락이 없을 뿐이지 장대 양봉을 나와주면서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손을 들고 애가 올라가겠다라는 신호는 아직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깨지고 싶지 않은 모습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함부로 단행하기에는 아직 시장의 시그널이 부족하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답답하니까 막 종목들을 막 질러 사고 싶고 그렇죠? 막 엄청나게 막 공격적으로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소심해졌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종목들이 안 가니까. 그 왜 안 가는 거예요? 얘기했던 코스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코스닥에서 한 1%에서 2%만 반등 줘도 좀 더 공격적으로 사도 되는데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정체가 괜찮은데 그래서 어쨌든 차트 모양은 이쁘죠? 차트 모양 이쁘고 괜찮고 얘는 4년 동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4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니까 과거에 제가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다 이럴 때 있어. 한국카본 이럴 때 있었습니다. 그때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매매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갑니다 했더니 그게 작년, 재작년에서 많이 갔던 게 이제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애들이 조선기자재지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제 가스관 관련주 쪽으로 이제 탈때가 된 것 같아서 LNG 가스 관련주로 어쨌든 양호하다는 뜻으로 이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퍼스텍 가겠습니다. 퍼스텍. 자, 퍼스텍 오늘 퍼스텍 이렇게 차트가 하락 N자 마무리를 하고 여기 61선을 좀 닫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지금 시장이 깔끔하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폭락의 의지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있다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오늘은 풍산이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죠. 풍산. 그 방산주들은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풍산이 좀 움직이고 빠졌던 뭐 하나그룹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산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퍼스텍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DK라.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매수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어제는 뭐 8,110원이었죠. 오늘 8,030원.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나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가격이에요. 이미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확인하고 하세요. 시장을. 코스피에서 아니 코스닥에서 한 1%, 2% 양봉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시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 코스닥이 이런 모양이 하나 딱 박히면 그러니까 오늘 박히든 내일 박히든 뭐 내일 모레 박히든 이 모양만 나오면 이게 뭡니까? 이중바닥형이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받았던 딱 디케이락처럼 생겼던 애들이 올라가기가 딱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근데 아까 전에 그럴 것 같다라는 분위기의 뉘앙스가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코스닥의 프로그램 차트입니다. 프로그램이 연일 계속 매도가 나왔었어요. 며칠째 매도가 나오다 오늘도 아침에 9시 40분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250억 넘게, 260억, 뭐 270억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한 110억, 뭐 그 정도 지금 매수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면 270억이네요. 110억이 아니고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그쵸 110억, 120억. 지금 순매수가 120억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죠. 최근에 좀 매도가 좀 나왔다가 이제 매수세로 좀 다시 바뀌었고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지금 매수세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좀 반증인데 근데 아직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급락세가 좀 멈추는 느낌은 맞지만 약해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 약한 흐름들을 바꾸려면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공매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부분들은 31일 날 됐더니 어라? 생각보다 안 빠지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아니 30일 우리나라가 공매도에 재개가 됐다라는 것뿐이지 유럽 시장이 한국이 뭐 공매도 재개했다고 뭐 유럽 시장이 급락할 거예요? 뭐 미국 시장이 한국이 공매도 재개했으니까 우리는 급락해야겠다 뭐 그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자기 잘 길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30일 공매도 됐다 그래서 메이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나 시장 조성자들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상황이 똑같아요.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6개월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걔네들은 공매도 금지를 해도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공매도 재개한다 그래서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부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공매도의 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20% 빠질 거 40% 빠지고 40% 빠질 거 60%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거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도 그렇게 크게 힘을 내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미국 시장 폭등, 유럽 시장 폭등 그러면은 매수세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공매도하는 애들도 유럽 시장 폭락, 미국 시장 폭락. 그럼 아이고 좋아라 하고 더 던지고 더 때려주고 그래야 공매도들도 시원스럽게 더 큰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지금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DK락처럼 올라간 거 없이 이런 종목들로 갖고 있거나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까 전에 8,030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제 샀든 뭐 그저께 샀든 8,300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8,100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늘 사신 분들은 8,030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스닥만 1%, 2% 반등 주게 되면 그건 뭐 8,500원, 8,900원, 뭐 9,000원 올라가는 거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러니까 시장만 양봉을 기다리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으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할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며칠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안전하게 지금은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가는 전략이
이거 사는 겁니까? 관망인데 왜 사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을 보내주면 그때서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저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고 뭐 로봇 주 많이 빠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지금 급등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트럼프 관련주 계속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또 돌죠, 그렇죠? 그래서 DK락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K락 오늘 8,030원 선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저희 하나하나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을 가끔씩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비중까지 세 가지 다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전산업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2,400원에 15%. 지금 시각 한전산업 주가 흐름을 바로 챙겨봐야겠죠. 현재로서는 0.67% 살짝 내리면서 1,32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원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대차 관련해가지고 잔고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원전 쪽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건 가봐야 알아요. 가봐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막 그런 얘기 있죠. 완전 폭락. 우리 그거를 개폭락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정도로 정말 욕 나올 정도로 폭락을 한다. 미국 시장 또 신고가 가는데 코스닥 또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또 급락 나오고 또 하락 나오고 코스닥 또 5% 10% 빠지고 코스피도 또 급락 나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빠지겠어요? 바로 그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신용잔고 많은 애들이 터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뭐 전 세계 시장 다 호황인데 뭐 한국에 뭐 정말 뭐 큰 사건이 뭐 터지거나 뭐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지난번에 있던 뭐 계엄령 사태처럼 뭔가 좀 급변적인 뭔가 안 좋은 사건들이 한국에만 뭔가 뭐 특수한 아니면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뭐 100발, 200발, 뭐 1000발 날렸다 그러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는 필요는 없고 뭐 공매도가 나오든 뭐 대차 거래가 나오든 뭐 신용 물량이 뭐 많건 그거는 우려입니다. 우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이 급락할 생각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불안해 안 불안해요? 이제 산불도 나고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도 있고 그럼 벌써 급락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급락이 나왔어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벌써 하한가가 난리 났어야 됩니다. 어제도 20% 빠지고 오늘도 20% 빠지고 내일도 20% 빠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맞잖아요. 지금 불안감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공개 방송을 했지만 시장을 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시장이 코스피를 왔을 때 아니 떨어지질 않아요.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질 만도 한데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버텨요. 이게 이상하게 버티잖아요. 그럼 왜 버티는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주들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강세를 안 빠지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주들 원래는 제가 아킬레스건이 뭐다? 아니 관세를 뚫겨 맞으면 미국 사람들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싸게 팔아야죠. 관세를 매겨서 사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나 판매가 좀 쉽지 않겠구나. 만약에 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가격을 할인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수출주들한테는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일단 풀렸고. 물론 무조건 다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 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자리들이 사라지는 건 안 좋은 부분이고. 자, 그래 어쨌든 그래서 현대차 지수로 볼 때에서 현대차 그래서 일단 반등 주고 올라가죠. 뭐 삼성전자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 주셨던 한전산업도 얘도 반등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빨리빨리 지금 모든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400원 정도는 기다려보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계속 인프라 투자 얘기는 나올 겁니다.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를 하든 전기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서 원전을 짓든 소형 SMR이라든지 뭐 LNG 가스도 그에 대한 뭐 정책인 거고. 그래서 미국도 돈을 뿌려가지고 해갖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12,400원, 13,000원까지는 얘도 마찬가지 그동안 조정 2달 동안 받았으니까 올라갈 때는 또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근데 추가 매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못하는 이유는 지금 15%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전국에 뭐 살뿐 났다 그러지 뭐 경제는 또 망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뭐 공매도는 뭐 나오게 되면 종목들 폭락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제가 보는 거는 시장이 여기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2% 정도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됩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관망이에요, 그냥. 오늘 코스닥 플러스 0.16% 이거 갖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관망세, 보유만 한전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00원에 1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8% 올라가게 되면서 1,720원 선을 거래 중인데요. 현재 네오셈을 비롯해서 이 CXL 관련주들, 반도체주들이요, 잠시간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소외받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네오셈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수복하는 것,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시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도드라표 좀 돌아가는 게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2% 정도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금방 수복할 거예요. 그 매수가까지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출주들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 관세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잘렸던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어제 저는 현대차가 그렇게 이제 31조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트럼프의 그 관세 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반도체주들도 가능성이 있겠네 내지는 뭐 희망이 있겠네라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봤더니 어제 반도체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죠. 아니 왜 반도체가 왜 빠지지? 뭐 아직 얘기가 없어서 불확실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는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플러스가 나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 올라가고 PSK도 올라가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도 올라가고 이스페타치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PCB, 유리기판 뭐 하여튼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반등 나온단 말이죠. 뭐 얘도 반등 나오네요. 2%대. 그러니까 어제는 얘도 많이 빠졌듯이 어제는 이상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좀 이상하게 좀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어제 떨어졌던 것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들이 복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100원 복귀가 될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참아보고 시장이 급락할 것 같으면 딱 보면 나오거든요. 진짜 급락을 해요. 지금 분위기에서 급락해야지 언제 급락합니까? 급락할 거면. 지금 급락하고 더 급락한 다음에 막상 뭔가 불확실성 얘기가 또 나오거나 하면 미국에서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네 그러면 미국 시장 조금 조정받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오늘 또 5% 빠지고 또 10% 빠지고 또 공매도 시작했는데도 20% 빠지고 급락하기 너무 좋은 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상하게 급락을 안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올라가고 싶은 거에 제가 볼 때는 올라가고 싶은 시장인 것 같은데 올라가지는 않고 꾹꾹 누르고 있고 이때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네오셈, CXL 관련주들도 저는 괜찮다 보는 편이니까 한번 버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테슬라가 2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나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3.5%의 급등을 이어갔었죠. 물론 이 판매량 소식이 나온 직후에는 하락이 나왔지만요. 여전히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내 주가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볼 Cathie Wood says, 자, 테슬라에 있어서 강세론자인 캐시 우드,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알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요,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It isn't just Elon Musk politics that are causing Tesla's demand hit. 최근 이 테슬라의 수요 감소를 촉발하는 요인이 비단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것에도 이슈가 있었냐? It's also a bad economy.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시 우드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를요, $2,600,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 비해서 거의 10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027년까지 현재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자, 이 캐시 우드는 테슬라의 미래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있으며 또 전체 가치의 90%를 차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성공한다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더 이상 아니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캐시 우드의 투자 논리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미 도로에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죠. 여기에 시장도 간밤에 반응을 한 겁니다. 또 최근 불거진 비아디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비아디는 전기차 관점에서는 모두 선두주자에 있지만 적어도 비아디는 로보택시라는 이 사업에는 아직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이 58억 달러 규모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24일 기준으로요, 이 포트폴리오의 10%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님, 현재 말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아크 이노베이션 ETF 자체가 최근 성과가 좋지는 않잖아요. 최근 5년 동안 나스닥의 종합지수보다도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돈나무 언니의 테슬라 예찬론 저희 똑같이 믿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테슬라 차량 판매 대수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래에 뭘 팔 거냐, 자동차만 팔고 끝날 거냐. 그러면 저는 테슬라를 좋게 안 봤을 겁니다. 테슬라는 나중에 우주항공 산업과 그다음에 로봇 산업과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테슬라는 과거에 썼던 자동차들도 그 성능의 그것들 업그레이드를 소프트웨어 하나로 그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안 됐던 기능들이 그걸로 막 열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 이제 그 타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문의를 해서 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그런 소프트웨어로 그런 업데이트들이나 인공지능 그런 이제 성능들이 더욱더 좋아진다라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판매량에 대해서 효과는 좀 있겠지만 판매량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차량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테슬라가 나아가는 방향이 자동차에 한정돼 있지 않고 로봇과 우주항공과 그 외에서도 돈은 많은 테슬라니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의 사업을 새로운 걸로 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헬스케어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약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양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슬라가 조선주를 한다든지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죠. 일단은 만약에 테슬라가 우리나라 조선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가 뺏기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지만 미국은 또 환호할 일이 될 거고 테슬라 주가 주주분들은 좋아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날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돈 되는 사업으로는 테슬라가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중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 산업은 제가 볼 때는 포화 상태인 것 같아서 거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면 근데 지금 좀 전에 했던 자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지만 테슬라가 우주항공이 됐든 로봇이 됐든 그 이후에서 코인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를 붙여가지고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겁니다.
뭐 엔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테슬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뭔가를 분명히 가져다 줄 것 같기는 해요. 뭘 붙일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만 봐봐요. 몇 년 안에 분명히 머스크가 뭔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업을 붙여가지고 주가를 분명히 띄우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봅시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요때 어제 그러니까 요 날이 이제 21일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침 방송 요 시간대에서도 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 그래서 올라갔고 이게 목요일 날이었군요. 어쨌든 지난주 계속 사라 그랬었고 살 수 있는 자리다. 살 수 있는 자리다. 여기는 매수하는 자리다. 근데 아직 바닥은 안 쳤는데 바닥 시그널이 양봉이 나올 거다. 양봉이 나올 거다 해갖고 이날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나? 하여튼 요날 이날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요날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요거 매수의 양봉입니다. 이거 사는 겁니다. 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급등. 어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 12% 급등 나왔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뭐 3점 몇 프로인가 또 강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3차 목표치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들 보신 분들은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으라 그랬죠. 저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그 가격. 물론 저는 이제 뭐 엑셀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문서로 글로 적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그때 어제 공개 방송하면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라 그러면 여기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제가 들어오시라 그랬죠. 뭐 들어오는 방법은 초록밴드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 어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는 뭘 말씀드릴 거냐? 어제 1차, 2차, 3차 일단 단기적인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하락했죠. 고점이 나왔고 저점이 나왔으니까 하락폭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더 가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직선이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면 비슷하죠. 직선으로 사실 직선으로 그리는 툴이 있으니까 직선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고점을 그리고 이렇게 자, 그쵸. 깔끔하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여기 이거 좀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이거 좀 올라갔네. 중심. 여기 중심. 여기에서 이제 걸릴 거냐 뚫을 거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지금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기에 기인해서 1차 목표치, 뭐 2차 목표치, 뭐 3차 목표치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노려보면서 가는데 뭐와 같이 결부해야 되면 종목만 보면 안 되고요. 시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파월을 비롯해서 많은 그 경제 쪽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다. 최소한 침체는 아니다.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경기 전망치가 하향한 이유는 뭘 반영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고관세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멕시코에 들어오는 뭐 과일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비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유럽에서 싸게 들어오는 원료라든지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안 좋게 나왔던 건데 지금 발언들이 약간 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더 반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 테슬라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보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테슬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벌써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방송 내용 복기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공략하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또 트럼프 소회주 열심히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표적 종목은 DK락, 강관가스관주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